자, 요번에 할 것은 기타 부분인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답만 좀 확인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번에는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을 볼게요. 우파니 이시아드 철학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우파니 이시아드 철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브라마 자체의 개혁 운동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파니 이시아드 이제 하면 뭐 윤회라든지 그리고 해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우파니 이시아드 철학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라든지 그 당시 또 뭐냐 자이나교도 이 우파니 리차드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요와 관계가 적은 걸 이제 찾아보면, 자, 브라마교의 형식주의 예교주의에 대한 반성이 나왔죠. 그리고 버마 일체, 예,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마 간의 일치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정화를 하기 위해서 철저한 고행과 금욕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강조한 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자이나교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 2, 3번은 이제 4번까지는 우파니시아 철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열반이니 해탈이니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윤회 이런 개념들은 그 우파니시아 철학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을 보면 자,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불성을 만들었던 간다라 미술을 이룩한 왕조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그 쿠탄 왕조죠. 이 쿠탄 왕조, 이 간다라 미술의 특징. 그래갖고 이 쿠탄 왕조 때 그 당시 이제 간다라 미술의 그런 불상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간다라 불상은 그 당시 그 그리스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예전에 섬겼던 제우스나 헤라처럼 신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처를 그런 식으로 해서 섬겼기 때문에 나타난 건데 요 시기가 이제 쿠타 왕조 시기예요. 예. 아니 쿠타 왕조가 아니라 제 말을 계속 잘못하네. 예. 그 쿠샤 왕조죠. 쿠샤 왕조. 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예. 쿠샤 왕조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바르다나 왕조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제 뭐냐면 존재했던 왕조죠. 그래갖고 이때 현장이 다녀와가지고 그걸 했다. 네, 그래갖고 여러 가지 불교 경전을 가져올 때 이제 현장이 그 뭐냐면 다녀간 왕조가 바르다나 왕조거든요. 그리고 쿠타 왕조는 고조 문화의 중심지로 또 유명하죠. 고조 문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3번을 보면 자, 다음은 고대 인도에 관한 기술이다. 빈칸 가에 들어갈 왕조면을 쓰고 나의 특징을 두 줄이나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의 멸망 후부터 인도는 다시 분열했는데 1세기 북부 인도에서 뭐가 성립되고 이 왕조는 중앙아시아부터 북인도로 이루는 동서교통의 요지를 지배하여 중개목을 번성하였다. 그리고 카니시카 왕 때 지원을 왕의 지원을 불경을 수집 연구하면서 대승불교가 발전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독특한 불교 미술이 발전됐는데 비단길을 통해서 아시아에 전래됐다. 자, 불경을 수집 연구할 때 요 관련된 내용은 4차 결집이라고 하죠. 그 당시 4차 결집이 이루어졌고요. 요때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가지고 이제 결집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때 독특한 불교 미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다라 미술이죠. 간다라 양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에 들어갈 왕조는 아까 이제 얘기한 쿠샤 왕조가 그대로 나왔죠. 쿠샤 왕조. 그다음 나는 이제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간단한 미술이 발달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불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전에 불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처가 자기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불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때부터는 불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전에 뭐 시광이라든지 발자국, 보리수 이걸 이제 통해서 부처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부처를 상징해야 되는데 이제는 불상을 만들어서 부처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4번을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인도 만유법정이 나오는데 일단 만유법정 자체도 암기해 두셔야죠. 이 만유법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예, 쿠타왕조 때 만들어졌죠. 쿠타왕조 때. 그래서 이거는 신들교 그런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들교 법전인데 신들교의 성전이지만 또 뭐냐면 법전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자 일단 문제 보면 그 쿠샤 왕조 때 뭐냐면 만들어졌던 그 인도 최고의 법률이다. 이건 틀렸죠. 쿠샤 왕조가 아니라 쿠타 왕조죠. 쿠타 왕조. 틀렸고요. 크샤트리를 중심으로 사회 질서를 규정한 게 아니라 브라만을 중심으로 규정지었죠. 자, 그 다음에 영국이 인도 지배 당시 이 법을 기초로 통치법을 만들었다. 예, 요거 맞아요. 예, 답이 3번이죠. 그래서 원래 영국은 이 카스트 제도를 처음에 부정했어요. 근데 세포의 반란을 겪고 나서 카스트 제도를 부정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혼란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카스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시킨 만우법전을 바탕으로 법의 통치법을 또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인도의 이슬람 이후에 이 법정은 생활구분을 같이 졌다? 아니 계속 남아있죠. 지금 헌법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스트 제도 유지되고 있죠.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5번. 자, 여기 보면 가로 안에 기획의 정책을 실시한 정치적 의도 동기를 쓰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소카 왕이 나오는데 아소카의 석주 칙령이 암벽 칙령의 거인이 뭐냐면 아소카 왕이 돌아다니면서 큰 그 기둥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냐면 자기의 내용을 통치 이념을 쓰거나 그 다음에 암벽에 이제 뭐냐면 자기에 대한 관련된 통치 이념들을 기록을 했어요. 칙령은 이제 명령이죠. 그럼 요게 기억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요거는 다르마예요. 다르마. 그래서 다르마의 통치를 강조했죠. 다르마.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 그러면 이 다르마를 실시한 정치 동기 요걸 이제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자 다르마를 실시한 정치적 동기는 뭘까요? 일단 예, 요거에 이제 실시한 정치 동기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분화마 세력들 견제하는 거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물론 이제 겉으로는 분화마를 우대한 것처럼 되지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살생을 통해서 제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해서 분화마 세력을 견제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폭력 통일 이상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초창기 때 아소카 왕은 많은 정복 사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정복 사업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정복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국가를 통일을 시켜야 되겠냐. 그래서 통일 이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그때 정복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피를 흘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비폭력 사상 이런 것들 이제 강조를 했죠. 예. 그래서 그 자신도 그 채식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불상생이라는 이름을 또 강조하면서 이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동물을 아예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불화발색도 견지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6번
자, 가해 인물이 누구인지를 쓰고 밑줄 친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자, 무굴 제국은 1858년부터 영국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300년 이상 종속되었다. 제국의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는 데칸공원을 제한 인도 정역을 통했다. 그래서 그 무굴 제국의 최대 정성기에 누렸던 왕을 쓰니까 요거는 이제 2명 중에 1명이겠죠. 악바드 제대하고 그 다음에 아우랑제보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또 밑에 보면 정부와 군대 내부의 민족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그 군사제도와 관료제도를 만샤 분다리 제도를 조직하였다 등등 있는데, 그 차별 정책을 없앴다. 이런 걸 볼 때 이 인물은 요걸 단서를 볼 때 요 인물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악바드 제도죠. 아크바드 제도라고 또 하죠. 아마 악바드 대제가 이제 악바드가 영어식 표현이고 아크바드가 그 당시 그 산스크리트 인도어로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가히 인물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악바드 대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기획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그러니까 기획의 내용이 이제 보면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간의 차별을 없애는 조세 정책 있죠. 그러면 요거는 지지아를 폐지했다. 인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자, 요걸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와 달리 이제 뒤에 이제 등장한 아우랑 제부는 인도세를 이제 다시 부활시키죠. 예, 재정 문제 등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자, 인도의 이슬람화와 관련이 없는 왕조는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이슬람 형성하고 관련이 없는 게 그 보면 아잔타 석골, 노예 왕조, 탄지마트, 그다음 파키스탄 독립인데 1번이죠. 1번. 요거는 이제 뭐 그 아잔타 석골 같은 건 석골 사원인데, 이 석골 사원은 인도가 습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 사원이라든지 뭐 그냥 신두교 사원, 석굴 사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이 없고요. 노예 왕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델리 수타 5왕조 중에 맘루크 왕조였죠. 그래서 맘루크라는 것은 그 투르크 출신의 그 노예 출신 이슬람 군인들이 세운 왕조였는데, 이 아이파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파크. 이 아이파크하고 관련된 거야. 이 아이파크 성은 맘루크 왕조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맘루크 왕조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탄진마을은 그 무굴 제국의 제5대 황제였던 사한 자한이라는 사람이 이 왕비였던 무타츠 마을인가? 이 무타츠 마을에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탄지 마을을 만든 거예요. 네, 탄지 마을을. 야,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독립도 이거는 또 신도교하고 이슬람교의 갈등하서 이제 영국 독립할 때 파키스탄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 뭐 아젠타 석곤이라든지 그냥 타지마을 노예 왕조 이 명칭의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7번 이제 있고요. 8번 넘어가죠. 자, 다음은 어떤 국가의 창업자가 남긴 유언이다. 자,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8번은 누가 이제 얘기한 거냐면 바부르가 얘기했어요. 바부르. 바부는 무굴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요 사람의 이제 이 국가, 무굴 제국과 관련된 내용들 찾으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보면 세포의 황제의 진압을 계기로 영국의 왕의 직할지가 됐다. 예, 맞죠? 이거는 이거 아이고. 시크교도와 마라타 동맹의 발달에 계기로 세력이 약화됐고요. 고유 문화와 이슬람 문화, 페르시아 문화가 조화하는 건축물을 만들었다. 맞죠? 아까쯤에 무슨 마을, 타지 마을이 대표적인 것이었죠.
자, 그냥 영토가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 넘어 소아시아에 이르는 제국을 이뤘다. 요거는 틀리죠. 요거는 이제 뭐하고 관련된 거냐? 14세기 때 티모르 제국과 관련된 거야. 이때 맞는 거니까 기흥, 니은, 디귿. 예,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영국이 인도에 대한 식민지 정치의 간접 통치에서 직접 통치로 떠났는데 계기를 이제 쓰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세포의 반란하고 관련돼 있어요. 세포의 반란. 그래서 세포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영국의 동인도에다가 직접 통치했는데 이제 인도의 그 본국에서 통치하게 되죠. 자, 그러면 계기가 됐던 4번이죠. 인도인 용병들을 황제의 계기로 영국의 식민지 수탈과 압제에 대해서 인도인 저항운동이 나왔다. 예, 세포의 반란. 세포의 반란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로렌트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 로렌트법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명칭도. 자, 요거는 이제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그다음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인도인들이 참전한 대가로 영국이 전쟁이 끝난 후에 강범이나 자치권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 정부는 인도 통치권만 제정하고 2%의 선거권만 주는 방식이고 자치권을 제한하니까 이 당시 인도인들 반발이 거세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인들 이걸 막고자 만든 것이 로랜드법이야. 그래서 자치권을 무산으로 통해 인도인의 반발을 억제하려고 만든 법인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인도인을 영장이나 그 다음에 재판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카스트 제도와 우상 숭배 등을 반대하고 인권 신장, 남녀평등 운동을 주장했다. 자, 이거는 이제 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이. 이 모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유명한 그나마 샤마지 운동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들교 자정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나마 샤마지 운동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것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 내용, 카스트 제도 폐지, 그다음 신들교 우상 숭배, 이런 거 폐지, 그다음 의회 중심의 종교행위 폐지, 샤티 폐지, 유아 결혼 폐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요 그 뭐냐면 버나마 샤마지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인도남 민족이 어떤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들교를 통해서 구심점을 형성하려고 했어요. 신들교를 중심한 민족주의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세포의 난을 통해서 인도 민족주의라는 그 민족주의에 싹이 텄고 이념적으로 완성시킨 게 브라마 샤머지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민족운동을 약화시켜서 벵골 지방을 분화하자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 벵골 분할 운동인데 1905년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주도 누가 주도했냐면 그 반영적인 국민의 급진파가 주도를 했어요. 국민회의라는 명칭도 좀 외워두셔야죠. 예. 그래서 이제 벵골 지방은 원래 이제 오늘날 어느 지역이냐면 그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와 그 주변 지역을 근데 인구 제일 많고 제일 부유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신두교하고 이슬람교가 같이 섞여 가는데 그걸 이제 통치를 편하기 위해서 서벵골과 동벵골 이렇게 행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을 이제 발표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 갖고 그 뭐냐면 일어난 것이 그런 국민의 이 급진파들의 이제 그런 반대 운동이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국민회의에서 1906년에 콜카타 대에서 4대 강령을 내세웠죠. 요 4대 강령도 수능에 나올 수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셔야죠. 수화라지, 그 다음에 수화대시,
그 다음에 영국 상품 개척. 그 다음에 뭐 민족교육. 이게 4대 강령이죠.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여기는 이제 역교동 관련된 내용인데, 원래 이제 역교동에 그 뭐냐면 기타사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교동 따로 편집하고 기타사는 여기 이제 따로 떼서 인도사 부분에 적어놨는데, 자, 여기 세포의 항쟁의 명칭을 한 개 쓰시오. 자, 요 명칭의 항쟁이 한 개가 뭘까요? 일단 이 명칭이 여기 보면 항쟁이 문제보다는 세포이가 문제네. 세포이. 마치 그게 이제 그 하면 세포인만 참가한 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출발점은 세포인 동인도에서 고용된 인도인 영병이지만 그 안에 실제 이제 발생하는 과정에서 확대하는 과정에서 왕족이라든지 구지배층 그리고 농촌 사람들 뭐 상인들 전 민족적으로 이렇게 뭐냐 참여했어. 근데 이런 것들이 포괄되지 못하죠. 세포이라는 말 속에. 그래서 답을 이제 쓰시려면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항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계층을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배제시킨 거죠. 그래서 구지배층, 농촌 사람들, 종교 지배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이제 뭐냐면 배제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영국에서는 아니 세포양에 보시면 이제 인도에서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반란 연도수를 따서 1857년 반란. 그 다음에 뭐 제1차 세계 독립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는 부르더라고요. 예. 뭐 이것까지는 뭐 알 필요 없건데 하여튼 세포이 항쟁이라는 의미 속에 세포이라는 것이 마치 세포이처럼 참여한 항쟁처럼 이렇게 잠못 인식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동양사 기초 지식에 있어요. 여기는 자, 그럼 인도사 끝났고 중동사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어느 고대 문명에 관한 잔류이다. 자료 A의 법정을 공포한 왕의 이름과 자료 B의 빈칸 가에 들어갈 인명을 각각 쓰고 이 고대 문명의 주요한 정치적 특징을 두 가지만 쓰시오. 자, A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하무나비 법전이죠. 당연히 하무나비 법전은 이름이 왕의 이름 뭐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무나비 법전이니까 하무나비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에 이제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신화가 그 서사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길가메시야. 예. 여기에서 이제 길가메시 길가메시의 내용의 일부고요. 당연히 인명도 여기 이제 들어간 인명 길가메시 쓰면 되겠죠. 예.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 고대 문명에 나타난 중요한 정책 특징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개방적 지형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집트 지역과 달리 개방적 지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고 왕조 교체가 많았어요. 왕조 교체. 그 다음에 국왕이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 신이 곧 왕인 파라오인 그 당시 이집트보다도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거야. 물론 전반적으로 그 예전에 왕권보다 훨씬 강했지만 이집트에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의 특징 두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보면 문제가 너무 길어. 예. 여기 보면 7세기 초에 마호메트에 의해서 형성된 이슬람 세력은 그가 죽은 후 이슬람 제국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됐다. 아마 지문 중에 제일 클 거,
많은 질문 같아요. 이슬람 제국은 8세기 중엽 동호는 인도, 서북부, 서동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광범위한 지역에 그 영향을 행사했다. 소설 거의 뭐 개론도 쓰네요. 자, 이슬람 제국에서 급속한 확대된 넓은 영토에 대한 정보였고 상업 활동을 뒷받침해 지리학이 발달되었다. 자, 이러한 지리학이 발달 14세기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인 원나라 모로코 출신 역사 여행가가 원나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다녀가 여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자, 이슬람 세력이 이처럼 급속히 확대될 수 있었던 원인을 두 가지 제시하고 위에 언급한 모로코 출신 여행가들 여행기에 남긴 사람이 누군지 쓰시오. 자, 확대 원인은 뭐 되게 많죠. 여기 제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못 쓰고 제 3편 기출문제 분석에 있는 내용들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선교 산업이 무력에 의해 가능한 전투적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랍인들이 성전이라는 종교적 여지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복 사업은 종교 정파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땅, 전리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임하여 이슬람 세력이 확대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정복지에 대한 강요적인 정책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잔틴과 페르시아가 장기간에 거쳐갖고 투쟁으로 서로 지쳐 있어서 시리아 유대인이나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박해와 중세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 지배층 교체에 별 관심이 없었다. 시달리고 있어서 지배층 교체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삼위일체설을 부정한 아리우스파가 이슬람 점령지역에 전파됐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요게 여행가는 이본 바투타죠. 예문에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름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본 바투타는 그 당시 3대역 주육이라는 여행기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이 기행을 썼던 거야. 그래서 예전에 마르코 폴로가 그 원나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동방 경문론을 썼죠. 이본 바투타가 원나라 건너와서 또 나는데 3대 주유기 같은 거 써서 예전에 역교도 문제인가 그거 관련돼서 예문에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자. 아바스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탈레스 전투에서 그 강군을 격파한 인쇄술이 전래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인쇄술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파된 거야? 제지술이 전파된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수니파 이슬람 교도인 옴니아드 왕조가 타도되고 바그다드에 도읍을 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옴니아드 왕조를 이제 타도하고 바그다드에 도읍한 건 맞는데 왜 틀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수니파 이슬람 교도가 옴니아드 왕조를 타도하고 잠깐만요. 그 이슬람 교도가 옴니아드 이게 왜 틀렸냐면 그 원래 아바스 왕조 자체는 수니파요. 얘네들이 자체가 수니파 왕조 맞는데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수니파보다는 시아파 쪽이 많아요. 그래서 시아파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옴니아드 왕조를 타도하고 했는데 이 아바스 왕조가 이제 수니파 왕조가 등장해서 얘네들이 이제 결합해갖고 바그다드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아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아파 이라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갖고 옴니아드 왕조를 타도해서 바그다드에 도움을 하죠. 바그다드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뭐 다 아시겠죠? 아바스 왕조 수도라는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자, 인도양의 해상권을 장악해서 병역을 누렸으나 티무르 제국에서 침해서 망했다. 자, 이 티무르 제국은 이제 그 당시 14세기 때 등장했던 건데 이때
티무르 제국과 관련된 왕조는 그 이란국이에요. 이란국. 이란국이 이제 몽골 계통의 왕조죠. 이들이 분열되고 있었어요. 이 분열된 이란국 세력들을 토벌한 게 이 티무르 제국이다. 이 티무르 제국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정통교회는 통치도 이민족에 대한 차별 폐지하고 신라필 평등을 줬다. 이거 맞죠? 이거는. 그래서 이때 정통교라는 것은 시아파가 아니라 수니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이때 아바스 왕조가 이제 진정한 이슬람 왕조라는 것은 오미야드 왕조는 탄압을 했거든. 근데 얘네들은 탄압을 하지 않고 뭐냐면 모든 이슬람교도라면 뭐냐면 신화표 평등을 이런 차별을 없애는. 그래서 그 당시 시아파의 차별을 없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있고 답이 옳은 게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이슬람세계 팽창에 대한 설명과 지도이다. 가와 나의 도시들 지도상의 A와 F 중에 골라 그 기호를 도시의 이름을 쓰고 다의 역사적 의미를 쓰시오. 자, 이슬람세계의 팽창에 따라 그 중심지 역시 이동하였다. 칼리프 시대의 아라비아적 반도에 뭐가 수도였으며, 자, 옥미야드 왕조는 옛 노말 제국의 일부였던 시리아 어디를 수도 삼았고, 아마스 왕조는 비아랍계 출신의 이슬람 계종자의 지지를 받아 옥미야드 왕조를 물리치고 등장했으며, 옛 페르시아 지역에 가지는 군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지역의 새로운 수도인 바그다드를 건설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가에 들어갈 것은 어디냐? 정통 칼리프 시대 때 그 수도는 메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메디나예요. 메디나. 그리고 여기 옥미야드 왕조 때 그 시리아의 뭐죠? 이거는 다마스커스죠. 이건 또 지위 문제와 관련됐으니까 메디나는 위치가 B에 위치했고, 다마스커스는 여기 어디 시리아 수도죠. D에 위치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가는 이제 메디나니까 이걸 답을 이렇게 구성할 때 메디나 쓰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다마스커스니까 여기 다마스커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역사적 의미를 쓰라고 했잖아요. 역사적 의미. 그래서 새로운 수도 바그다드의 역사적 의미. 뭘 쓰겠어요? 이 바그다드는 그 교과서에도 있는 것처럼 계획 도시예요. 계획 도시로 그다음에 동서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대 개혁 그 당시 큰 도시가 3개가 있었죠. 바그다드도 있었고, 이거는 이슬람을 대변했던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을 대변했던 도시가 장안이죠. 장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있었죠. 기독교 문화를 대변했던 도시. 그래서 8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3개 큰 도시들이 있었다. 뭐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예전에 중국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같이 나왔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바그다드 장안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죠. 5번은 자, 다음은 8세기 세계 문화권 형성과 문물 교류의 가장 기술이다. 빈칸 가 왕조명과 그 다음에 나의 도시명, 다의 문물을 각각 쓰시오. 8세기 중엽 세계는 새 문화권을 정립하는 시기로 맞이했다.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 서아시아 이슬람 문화권, 인도의 기독교 문화권이 각기 난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들 각 문화권의 중익이 된 정치세로서 앞에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자, 당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권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모 왕조 있는데 여기 들어갈 왕조는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
자, 나의 도시명은 인데 일단 또 볼게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 여기 이제 들어가는 도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당의 수도를 장안해서 외국인 사절 및 유학생 그리고 소고도인 이 소고도인 자체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좀 명칭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이단인 아랍인을 상인들이 왕래하며 국제도시로서 번성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어디가 바그다드 여기 들어갈 게 바그다드예요. 그래서 바그다드 이렇게 답을 이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자, 바그다드는 상업과 수공업의 그 뭐냐면 발달하면서 중국의 도자기, 견진물, 인도의 향신료, 유럽의 모피 등을 유통하는 국제적 도시가 되었고요. 특히 아시아에서 이제 그 유럽으로 대륙의 중간 활동했던 이슬람상에는 탈레스 전투, 이 탈레스 전투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바스 왕조와 당군이 이제 그 싸웠던 전투인데 아바스 왕조가 이겼죠. 그래서 당군의 포로부터 배운 뭘 제지술, 예. 이 제지술을 뭐냐면 유럽에 전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8세기 때 일어난 것들을 정리를 쭉 하면서 기출문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럼 6번을 볼게요. 6번. 자, 여기 보면 6번은 그 미추진 그의 대업정에 대한 설명을 모든 걸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그는 차가타이의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사마르칸트의 도읍을 하고 왕조를 세웠다. 그는 각지에 원정하여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이슬람 제국을 건설했다. 자, 이때 그는 누굴까요? 그는 티무르죠. 이 티무르가 차카타이 왕국의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동차카타이, 서차카타이 나눠졌는데 그걸 이제 뭐냐면 통일하고 중동을 진출해갖고 그때 이제 크게 이제 중동을 통일했죠. 그래서 그때 수도가 어디였냐? 이 수도 명칭도 정확히 좀 외워두셔야죠. 사마르칸트 위치 정확하게 파악을 해두세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위치가 여기 사마르칸트 위치가 사마르칸트. 자, 그러면 티무르 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는 거는데 자, 내용을 보면요. 자, 러시아의 지배를 했던 키차크 왕국을 격파했죠. 키차크 왕국 공격했어. 맞아요. 공격해서 정벌 했는데 약탄만 하고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페르시아 지배에 있던 이란국을 분열시켰다. 요거는 이제 틀렸죠. 이란국의 자녀 세력들을 뭐냐면 하나 토벌했지 분열시키지 않았어. 이미 얘네들 자체적인 이유로 분열된 거야. 이건 티모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예. 그다음에 인도 원정으로 델리 수타 한 왕조가 급속하게 해체되고 이어서 새로운 왕조가 출현했다. 이 사람이 이제 인도 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인도에는 델리 슈타 왕조 중에 어떤 왕조가 있었냐면 투크라 왕조가 있었어요. 투크라 왕조. 세 번째 왕조야. 이 투크라 왕조를 멸망시키고 세왕조는 이제 뭐냐면 그 네 번째 왕조야. 네 번째 왕조는 그 건데 세 번째가 투크라고 네 번째 왕조인데 그 네 번째 왕조 사이드 왕조야. 사이드 왕조. 투크라 왕조를 멸망시키고 약탈한 다음에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왕을 세웠죠. 이게 사이드 왕조야. 맞아요. 예. 그래서 점령은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왕조 교체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을 격파하면서 오스만 제국 내분이 일으켰다. 맞죠? 예, 이것도 그래서 앙카라 전투 내용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 그때 이제 앙카라 전투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 오스만 투르크 왕은 바야지드 1세거든요. 예, 이 사람이 잡혔어요. 전쟁 그 도중에.
그래서 죽게 되는데 요때 이제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오스만 투르크에서 이게 네 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왕이 없는 대공의 시대가 있었어요. 대공의 시대. 요것도 명칭을 좀 기억을 해두겠죠. 오스만 투르크와 관련돼 갖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기역, 디귿, 니으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보면 다음은 위지도와 관련돼서 사회과 통합 수업을 하기 위해 세 가지 학습 내용을 선정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게 원래는 사회과, 일사과, 역사과 공통 부분이야. 1번은 일사과 부분이고 2번은 지휘과 문제인데 우리 이거 다 볼 필요 없죠. 역사과만 볼게요. 8세기 때 이슬람 상인들이 바닷길을 통해서 여기 이제 사진 나오죠. 예. 울산에까지 와서 무역 활동을 하였다. 예, 울산항이 그 당시 이제 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 주요 이제 무역항이었어요. 자, 그들 출신 지역에 발달된 건축물 기본 양식과 그 내부의 문양 명칭을 쓰셔. 자, 일단은 모스크 사원 양식이에요. 그리고 문양의 원칙은 아라베스크죠. 원래 모스크 양식은 말 그대로 모스크를 만들기 위한 건데 이 모스크 양식이 좀 특이한 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발끝 모양의 아치형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개 천탁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 사원만 쓰는 게 아니라 학교라든지 공공관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이게 돼. 이슬람권에서. 예. 그게 있고 아라베스크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모스크 내부에 헐렁한 차색 타일을 붙여가지고 꽃무늬나 기하학적 무늬를 붙이는 거죠. 근데 원래 그리스에서 이제 아라베스크는 새나 동물, 사원 모양이 있었는데 이건 뺐어. 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 무늬나 꽃무늬나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신의 계시, 알라의 계시를 상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되냐? 우상 숭배와 관련됐어요. 우상 숭배 금지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이슬람 문화의 전반적인 설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특징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각지의 문화에 접촉하는 가운데 문화의 요소가 다양했다. 다양하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는 상당히 다양성,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 게르만 문화를 보존해서 근대 유럽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에서 중세 게르만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 의학이나 이런 거를 제주시나 이거를 통해 유럽에 전달해줬죠. 그래서 뭐 제지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럽에 전달해줬어요. 유럽에 의학 기술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답이 아니고 자 이슬람의 고유의 학문인 의학, 천문학, 수학 등을 특히 발달했다. 예, 의학, 천문학, 수학 등이 발달한 건 맞는데 왜 틀렸냐? 요거는 이슬람 고유 학문이 아니에요. 요거는요. 보통 의학, 천문학, 수학은 그 뭐냐면 이슬람 고유 학문이 아니라 외래 학문이에요. 이슬람 고유 학문은 뭐냐? 이슬람 고유는 신학과 관련된 거죠. 신학, 문법학, 수사학, 그 다음에 뭐 지리학, 역사학 이런 것들인데 지리 역사는 왜 이렇게 이슬람 고유 학문이냐면 마호메트나 그 선지자들의 활동이나 내용들을 기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메카를 해서 이제 뭐냐면 여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원래 이슬람에서 그 아랍족들이 상업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상업과 관련된 그걸 하려면 지리학도 필요해요.
네, 이런 것들이 원래 이슬람 고유 학문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시가 산문들의 문학은 옴미아드 시기 때 라틴 문학의 영향을 받아 번성했다. 아니죠, 이거는요. 예.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볼 때 이슬람색이 더 문화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영향을 준 거야. 거꾸로 된 거야. 예. 그래갖고 서로 거꾸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궁중의 상황의 시가와 산문, 악기 등이 에스파를 거쳐서 프랑스에 거쳐 유럽에 전파됐죠. 예, 그래서 11세기 르네상스라는 것도 이런 이슬람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두시면 되고, 자 9번 문제 볼게요. 이 9번 문제도 지도와 함께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보는데 일단은 요 각각의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A는 어디냐면 이스탄불이에요. B는 어디겠어요? 네, B는 앙칼라죠. 물론 터키 수도죠. 그 다음에 C는 바그다드죠. 그 다음에 D는 카이로예요.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A, D 지역에 일어난 역사 사건이나 사실을 바르게 기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A는 이스탄불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슐레이메 1세의 명령으로 비잔틴 양식을 모방한 대규모 모스크가 건설했다. 예, 맞죠? 그래서 요거 대규모 모스크를 건설했는데 이때 이제 만든 모스크가 그 유명한 슐레이만 사원이에요. 자기 이름을 딴. 그래서 슐레이만 사원 이름도 외워두셔야죠. 그래갖고 그때 슐레이만 1세가 명령을 해서 만든 슐레이만 사원인데 이 슐레이만 사원은 투르크에서 두 번째로 제일 커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참고로 첫 번째로 큰 사원은 어딜까요? 이것도 이 사원도 되게 유명한데 그다음에 그 아우메트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메트 1세가 만들었던 블루 모스크라는 게 있어요. 블루 모스크. 그래서 타일을 블루로 해갖고 푸른색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그래서 모스크를 블루 모스크라고 해요. 이게 제일 큰 모스크야. 이것도 왜 안 치대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별칭이 블루 모스크에 슐탄 아흐메트 모스크라고 해요. 이게 아흐메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되네요. 네. 갑자기 네. 자, 슐탄 아흐메트 모스크라고 또 하죠. 이 슐레이만 사원하고 요 블루 모스크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다 어디냐면 이스탄불에 있는 거예요. 이스탄불. 자, 그래서 이제 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무스타파 칼만이 600년간 지속된 술탄 정부를 종식시키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요거는 여기 앙칼라죠. 앙칼라 맞아요. 그래서 있고 그다음 술탄 셀리 1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바그다를 점령하고 칼리프 지위를 이양받았다. 요거는 틀리죠. 여기는 어디냐면 D예요. D. D와 연결돼 있고 카이로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슐탄 칼리프 제도가 이제 시작되죠. 자, 슐탄 칼리프 제도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정교일 지적 정치지도서. 그 다음에 D를 볼게요. D를 보면 셀리 2세가 파견한 오스만 함대는 교황 에스파냐 베네치아 동맹에서 결성한 해군에 패배를 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무적 함대를 중심으로 한 그 연합 함대가 오스만 투르크를 격파한 레파토 내전이죠. 레파토 내전.
레파토리전 자체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것도. 예. 위치가 대략 어디냐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예. 여기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예. 레파토리전이.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그 전에 슐레메리스가 유럽 함대를 깨트린 그 있어요. 이거는 약간 부각이 안 되는데 몇 개 교과서에선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무슨 해전이냐면 프로베사 해전이에요. 프로베사 해전이죠. 예. 포기법이 맞을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 해전 명칭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디귿과 니은은 틀렸어요. 예. 디귿과 니은 1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10번. 자,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코란과 하디스에 근거한 그 이슬람 법인 살리아와 카논에 이혼하는 법정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코란이 오고 코란은 안 되는 살리아는 이제 그 뭐니 이슬람 법정 내용인데, 요거는 너무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좀 건너뛸게요. 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밀레투네라는 제도가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종교 공동체 수장들에게 자기 어떤 자치권을 준 게 밀레투인데, 그래서 이 밀레투를 통해서 그 당시 독자적인 간습법과 그 다음에 시리아 자율성이 보장되었고, 술탄에게 책임지는 술탄에게만 책임지는 그 각 종교 수장에 의해서 통치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슬람교의 번지가 개혁주의에 반대해서 코란의 순수한 가르침을 돌아가는 브라마 샤마지 운동이 나왔다. 이 브라마 샤마지 운동은 아까 얘기했처럼 이거는 이슬람 관련이 없죠. 이건 인도와 관련된 거야. 인도 신두교하고. 그래서 답이 틀린데, 여기 확실히 틀린 건데 4번도 틀려요. 이것도. 그 내용 보면 비무슬람의 소유 토지인 생산의 10분에서 20% 정도의 징수한 하라지와 무슬람 토지세로서 생산 10%를 주는 해설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에 틀렸냐면 요게 이제 비무슬람 소유 토지의 생산의 10% 하라지하고 회시가 있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이렇게 분리돼 나갔어요. 근데 아랍인들이 이제 점점 원래 유목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 생활하면서 토지를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금을 걷지 않고는 재정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오스만 트루크 이미 이제 아바스 왕조 때 이후부터는 가치가 없게 돼. 통합을 해갖고. 그래갖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초창기 때 모습이지 오스만 제국 때 모습 아니야. 좀 어렵게 내려고 이걸 내신 것 같은데 좀 잘못 낸 거야 이거는. 예.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도 틀린 답이야.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3번을 염두에 두고 답을 만든 것 같은데 4번도 틀려요. 이것도. 예. 그래서 그 이슬람의 토지세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으니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자. 자, 19세기 때 이란에 일어난 바보교도의 그 항쟁과 이란 그 인도의 시크교도 정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뭐 반제국주의 항쟁, 이슬람교 내분, 반봉건적 개혁운동, 이슬람교 순환운동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바보교라는 건 뭐냐면 그 그노시스적 요소와 자유교리 그노시스 요소하고 이제 이슬람 요소가 합쳐진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마호메트의 예언이 끝났다고 하면서 1847년 바보가 이제 선동해갖고 이제 만든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보교는 그 어떤 종교냐면, 이 명칭조차도 좀 외워야 되는데, 그냥 이슬람화의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슬람의 이단. 시안파하고 뭐 수니파에서 완전 벗어난 이단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단.
자, 하여튼 그 식교 같은 거는 식구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가 관련됐냐면 이제 이슬람교하고 신두교가 합쳐가지고 만든 종교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아우랑제부가 이제 탄압을 하니까 북부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면 굳이 뭐 여기에서 예매해가지고 답을 고르면 2번 정도 이슬람교 4분 이렇게 했는데 문제 왜 이게 제가 유사담을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 다른 답안이 없어. 여기 보면 그 엄밀하면 식구 고도는 이게 얘네들 이슬람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얘들이요. 얘는 별도의 종교라고 이제 이해하고 이슬람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의도에서 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은 제가 2번을 해놨어요. 예. 여러 답이 또 존재할 수도 있고 이거는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보면 자, 계획의 명칭을 쓰고 니은과 관련해서 개혁 대상이 된 군대 명칭을 쓰시오. 자, 오스만 제국은 1839년에 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대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기획의 개혁을 단행했다. 군대 개혁은 제국의 정예병, 슐탄의 근위병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장미칠령이라고 하죠. 오스만 투르크의 그 뭐냐면 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 탄지마트 개혁이죠. 예. 그래서 탄지마트인데 명칭은 탄지마트 쓰시면 돼요. 여기 은혜개혁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요게 이제 군대의 명칭인데 요게 이제 답은 예니첼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니첼리 그는 또 유사당 18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 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 다 설명하면 시간 관계가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거하고 지금 니은의 그 군대 개혁 내용하고는 요거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왜냐면 탄지마트 때 예니첼리가 해체된 게 아니라 예니첼리는 이미 그 전에 해체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건 해체된 거야. 이게 언제 해체됐냐면 마오무트 2세 때 했죠. 그 전에 마오무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 마오무드 개혁을 했는데 이때 뭐 예니칠리 군대를 해체하고 유럽식 군단을 육성하고 중앙관제를 재편성하고 그다음에 징세기구 개편 등등이 있어요. 요거 때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메 그 탄지메트 개혁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그 문제를 잘못 냈어요. 요거 문제를 제가 어떤 교수가 대충 냈는지는 이해 알겠는데 이거 문제가 잘못 내고 나서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루 항의가 있으니까 거기 사유 쓰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요 내용이 지도서에 있다. 그래서 지도서에 보면 탄지마트에 그 예니첼리 해체 내용이 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지도서 교과서 내용이 잘못된 건데 내려면 좀 약간 뭔가 다른 자를 보고 검색해갖고 좀 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잘못 낸 문제야. 이거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 기타사 약간 내고 나서 잠시 자신감이 없었는지 교수들이 19년부터는 아예 기타사 내용을 내진 않다고 19년, 20년 안 냈죠. 아예 보지도 못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13번을 이제 볼게요. 13번 19년부터 냈네. 19년도 그 이집트 문제 냈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예. 보니까 아마르나 미술도 그 기타에 포함되겠죠. 올해 안 냈죠. 올해 그러니까 예. 이게 착각을 했어. 예. 자 그러면 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기획의 내용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기원전 14세기 중엽 파라오의 아마우테 4세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시도했고 이에 반대하는 정통적 성직자 억누르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세워 천도했다. 또 종교적 신념을 나타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아케나토네하고 바꿨다.
이 종교개혁 시대의 엄격한 관례에 따라 상투적인 이집트 예술을 더욱 자유로운 구성과 표현 양식으로 바뀌었고 소재도 다양했다. 그럼에도 인물의 얼굴의 허리, 다리, 옆모습 그리고 눈과 어깨의 장면을 본 모습을 그리는 간행도 유지했다. 역사가는 이들 시대 이집트의 특징을 스토리든 따서 무슨 양식으로 하냐. 이때 이제 수도가 아마르나였어요. 아마르나. 그 아메호테 4세가 그래서 여기 아마르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명칭을 아마르나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급진적 종교개혁. 요건 이제 뭐냐면 예전에 그 이집트인들은 나를 숭배했죠. 나 태양신. 네, 그래서 태양신 나를 숭배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테베의 신과 결합돼요. 이게 아몬이야. 그래서 아몬 나라고 해요. 이게 태양 그 아몬나의 그가 이제 뭐냐면 주신이었어. 그래서 신한국 때 테베의 주신인 아몬과 태양신 나가 결합되었고 이렇게 했는데 요 아몬나를 중심으로 다신교 체제였어요. 여러 신들이 있었죠. 요걸 뭘로 일신교 체제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일신교인 아텐신 아톰이라고 하죠. 또 영어식으로 아톰 신을 바꿨어요. 이 아템도 태양신이야. 그럼 아몬나도 태양신이고 얘도 태양신이고 그럼 뭘 의미가 있냐? 자, 근데 여기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아몬나 같은 경우에는 인격화된 신이야. 어떤 인격화된 신인데 여기 아템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약간 이제 상징적인 신이야. 이 아템. 그래서 좀 자연신을 그대로 숭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의미가. 예, 그 의미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를 이제 뭐냐면 자기 이름을 이그나톤, 아케나톤이라고 고치고 그 예전에 신들에 대한 숭배 금지, 신전 파괴, 사제 추방 그리고 수도를 테베에서 아케타텐, 그 영어식 발음 아마르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마르나는 새로운 그 의식과 미술 양식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르나는 어떤 이제 미술 양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상당히 이제 사실과 추상을 조합을 해서 철저한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고왕국 시대 때 사실과 추상을 조합해서 좀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그려졌어 판타지가. 근데 이건 철저히 사실주의 주어야. 제 은미치 카페에 갔더니 아마르나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애들도. 그래갖고 그 상당히 좀 뭐냐면 신적인 구성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모습들 많이 그려내. 그래서 파라오를 신으로 모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모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그 파라오 그 당시 아메호테 4세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그 레파티티가 있어요. 레파티티도 상당히 친근하게 이렇게 모사해서 조각을 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혁 내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개혁 내용을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아템, 아톰이죠. 아톰 숭배를 기반으로 새로운 종교를 공포하고 선포하고 예전부터 믿었던 신들의 숭배를 금지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바뀌었다. 여기 이제 주요 내용이죠. 여기 서총에 있어요. 서총에. 서계는 있는데 서계는 잠깐만 나와 있고 서총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서총도 자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부분과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사는 이제 뺄게요. 별로 최근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각자 이제 보시고 오늘은 중동사까지만 하고 기출문제 분석은 끝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서포트주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죠. 세 번째가 그
98번이에요. 98번. 98번. 적으셨죠? 세 번째 인증번호요. 자, 오늘로써 이제 뭐냐면 그 북소년 경기도 서브노트 강의가 끝났어요. 20년도에 이제 이게 했던 강의인데 처음부터 이제 좀 세계사 한국사를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서브노트 전반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도중에 그 좀 약간 내용이 부족해서 제 강의 교재를 좀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다르게 진행을 했어요. 코로나 사태도 이렇게 또 겹쳐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이제 새로운 교재 경기도 서브노트 개정판을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역교론을 진행을 하고 역교론은 이제 제 교재로 할게요. 왜냐면 서브노트 교재가 좀 별로 안 좋아갖고 요거하고 이제 그 3월 달부터 시작한 한국사하고 세계사 관련된 내용은 서브노트 개정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많이 참여하고 강의 들었던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들 이제 내년에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